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캐나다 토론토의 메이저리그 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대한민국 야구의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아주 이색적인 보도로 전하는 캐나다 언론의 기사인데요. 기사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가깝고도 먼 한국인들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인들이 원래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팀을 싫어했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참 이색적인 부분이 있어 재밌습니다. 그건 바로 토론토가 2015년과 2016년에 텍사스 레인저스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켰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에는 추신수 선수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토론토가 원한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밤에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고 설명하는데요.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 기사의 주장이 별로 틀리지 않은 것이 추신수 선수와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던 팀이 토론토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류현진 선수의 행선지가 압축되면서 실제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보였던 토론토와 계약이 성사된 것은 다소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전 박찬호 선수와 류현진 선수로 인해 자연스레 국민구단이 되어버린 LA 다저스의 위상을 이제 토론토가 가져갈 수 있을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팀에서 잘 적응하여 한국을 비롯 토론토 및 인근의 한국 교민분들에게도 류현진 선수가 큰 기쁨을 선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경기 전날 꼭 먹는다는 맛있는 감자탕을 판매하는 곳이 토론토에도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의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도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그것을 도쿄올림픽으로 위장해도 소용없다는 일본 경제의 위태로움을 잘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 주식과 부동산 가격 등이 일제히 붕괴될 위험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1월 이후 니케이 평균 주가는 23,000엔대를 타고 25,000엔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허울뿐인 상승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경기도 올림픽 때까지는 속여서 버틸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주가 상승에 있어 숨겨진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일본은행의 일본 주식 보유액은 이제 25조엔을 넘어섰고 정부도 20조엔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때까지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식을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혜택은 외국계 벌처 펀드가 휩쓸어가고 조만간 일본 주식시장은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제 애널리스트 츠카자와 겐지의 말을 전했는데요. 기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던 부분이 한계에 이른다는 것은 안전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 주식시장은 만약 다음에 뭔가 악재가 일어난다면 한 방에 파열되어 주가가 급락 사태를 맞이하게 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장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그 결과 본래의 현실적인 일본 경제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칠의 주식시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는 일본의 기간 산업인 제조업이 급격한 이익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인위적인 주가 방어는 도쿄올림픽까지는 이어질 것이 틀림없지만 올림픽 이후에는 힘들며 올림픽 자체가 불황을 날려버릴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상황에 미국발 악재가 터지게 된다면 한계에 도달한 일본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일본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가 침체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도 언급하는데요.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 내에 지금의 불황이 화근이 되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올림픽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급속히 진행될 것이기에 부동산 처분을 할 예정이 있는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심각한 충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림픽 이후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지반 침하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3년 후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마지막이었다 라며 모두가 투덜댈 것이라는 예측으로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기사가 우려하는 경기가 좋지 않은 국가는 비단 일본만은 아닐 것입니다. 허나 일본만큼이나 다시 살아날 건덕지도 없이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국가도 참 찾기 힘들 것인데요. 부흥올림픽이라는 슬로건으로 주최한 도쿄올림픽이 일본의 마지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되어버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일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서 중국 관광객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왔던 일본인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만으로는 외국인 관광 소비액이 커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줄어든 한국 관광객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제야 아쉬워하는 일본에 대한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머니 겐다이는 경기 바닥 균열이 임박했다며 방일 관광객 소비가 위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세 증세 영향도 있지만 일본의 내수 소비를 뒷받침했던 방일 관광객 소비가 변조를 겪고 있어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포인트 환원 등의 필사적 조치도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본 체인스토어 협회가 발표한 전국의 슈퍼마켓 매출을 보면 의류, 식료품,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백화점 매출도 어려운 상황이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과 포인트 환원을 실시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백화점의 면세 상품 매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면세품 구매 금액 자체도 10월은 14.1% 감소, 11월은 5.6% 감소했다는데요. 그 배경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계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고 방문객 자체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2012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한일 관계 경색에 따라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격감한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기사는 당초 한국 관광객은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도 적고 쇼핑 등의 소비는 적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지만 감소 인원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일본 내수 소비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별로 안 쓰는 한국 관광객들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며 배짱을 부리던 일본이 예상치보다 감당 못하게 줄어버린 한국 관광객으로 인하여 심지어 내수 소비까지 줄어들자 깜짝 놀란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내수 시장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행을 많이 갔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쓰립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750만 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는데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해외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줄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의 뜻에 반대하여 중국 시진핑의 방문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이에 앙심을 품고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일본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사뭇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베트남 화장품을 주도하는 한국의 K-뷰티의 힘은 바로 한국 대중문화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한국 대중문화가 베트남의 화장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는데요. 기사는 베트남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가가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칸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 제품 시장은 지난해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 시장의 3배인 7%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6월 도시거주 구매자 2명 중 1명은 온라인으로 1개 이상의 미용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성장은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통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지난해 베트남 최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은 5가구 중 2가구가 미용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어 시장 성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BK뉴스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류는 그 자체적으로도 국가의 큰 자산이지만 이 기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관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K-팝 남자 아이돌의 군면제 관련 문제가 병역 자원 감소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혜택까지 주기는 어렵다면 군입대 연장 절차나 해외 공연으로 인한 출국 완화 등의 지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 기정사실이며 국가 브랜드 홍보에 있어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IT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창업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또 다른 한류 스타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며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시대는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